정말 취득, 보유, 양도 전 단계에서 모두 다 아주 세부담이 급격히 올라갔기 때문에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의신 제네시스입니다. 자, 오늘 직방TV 절세의신에서는 22번째 710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취득, 보유, 양도,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 그리고 법인까지 한꺼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대책을 한 장으로 요약을 해봤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굉장히 세고요. 정부의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좀 전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좀 준비를 많이 했다는 좀 생각이 들고 의지가 확고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 보면 취득 단계에서 다주택, 법인 취득세 중과가 들어가고요. 보유 단계에서는 종부세 아주 큰 폭으로 오르고 부동산 신탁을 통해서 세부담을 했던 원소유자분들까지 이제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양도 단계에서는 개인 단기세율 대폭 인상, 중과세율 인상, 그리고 부동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추가 법인세를 20%까지 올렸기 때문에 정말 취득, 보유, 양도 전 단계에서 모두 다 아주 세부담이 급격히 올라갔기 때문에 특히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다주택자, 이때 다주택자는 2주택 이상이에요. 기존에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서 1에서 3%, 1세대 4주택 경우에는 4%,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1에서 3%로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1주택자만 1에서 3%, 자, 그리고 2주택부터는 8, 그리고 3주택부터는 12%, 개인 같은 경우에 그러고요. 자, 법인은 12%가 올라갑니다. 서울 수도권에 시가가 5억짜리 집을 산다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사정이 있어서 시골에 두 채가 있어서 3주택이 되는 순간 이 서울집을 사면은 취득세가 무려 12%, 즉 6천만 원 내야 되는 거죠. 이번 대책이 굉장히 세지만 사실 세부적으로 좀 나온 게 약간 좀 부족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시적 2주택으로 내가 2주택으로 된 경우에도 8%를 내는 거냐라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는 현재 주관 부서에서도 좀 시간이 걸린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이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 막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내부 기류입니다. 아마 7월 하순 정도 되면은 나오고 본격적으로 8월 정도 되면은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유세인데 이제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있는데 재산세는 특별한 거 없고요.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 살짝 내린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종부세를 볼 건데, 자, 이쪽이 이제 2주택 이하, 그리고 이제 이쪽이 3주택이거나 혹은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빨간색 박스 친 거 보이시죠? 1.2에서 6%까지 올라갑니다. 6%까지. 자, 최고 세율 6%라고 하면은 뭐 단순 계산했을 때 10년이면 60% 내는 거죠. 20년 되면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버틸 수 있겠다 없겠다? 생각보다 버틸 수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원래 이게 당초 4% 하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보면은 4%에서 곧바로 6%로 점핑을 했고 역대 최고의 종부세 세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부세 세율이 개인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법인한테까지 간다는 게 체크해 두셔야 되는 상황이고 일부 법인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직방TV 절세의신에서 종부세 과세 원료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다 더해서 6억을 빼주고 거기에서 이제 공정시작 가액비를 곱한 다음에 이제 종부세 세율을 곱하는 건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6억 공제를 아예 빼주지 않아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주택 단 하나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종부세라는 세율이 붙는데 개인에서는 금액 따라서 세율이 차등 적용이 됐었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단일 세율 6%로 똑같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법인으로 아무리 내가 작은 주택을 하나 갖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 기숙사 이런 용도가 아니라면은 종부세가 곧바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기본공제 세부담 상한을 없애고 단일 세율 6% 적용으로 법인 종부세는 더욱 이제 커질 전망입니다. 자, 이렇게 따져보면은 세율이 6% 단일 세율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분산 효과가 없어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공동명의라면은 세금이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명의를 나눠서 소득 금액 자체를 낮추면은 세율이 좀 떨어지거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단일 세율이기 때문에 법인을 계속해서 늘려서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부질없는 짓 같다. 자,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도 더욱 커지죠. 자, 주택 같은 경우에 지금은 1년 미만이면 40%, 그리고 1년이 넘으면 기본세율, 즉 6에서 42%가 적용이 되는데 이걸 12, 16 대책에서는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0, 1년에서 2년이면 40,
그리고 2년이 넘어야 기본세율로 적용을 하기로 했는데 1년 미만이면 70, 그리고 1년에서 2년이면 60, 2년 넘으면 기본세율. 자, 그리고 분양권은 1년 미만이면 70, 1년에서 2년 이하도 60, 2년 넘어도 60. 분양권을 가지고 내가 조금 약간 재테크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66%죠.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66%는 내가 낼 각오를 하셔야 되겠죠. 제가 한 가지 염려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실거주자분들이 오히려 조금 약간 선의의 피해를 볼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집을 샀다가 좀 뭔가 하자가 있거나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이제 좀 이사를 다시 가야 되겠다 했는데 잘 모르는 상태에서 1년 미만에 이걸 팔아버리잖아요. 그럼 70% 나와요, 세금이. 자, 그리고 1년 넘어도 2년이 안 되면 60%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간에 어떤 1년, 2년짜리 매물은 이제 나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거래가 침체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물건을 팔 때 이제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최고 42% 세율에서 20%가 가산된 62%가 나왔는데, 이걸 이제 30으로 올려서 최고 72% 지방세 포함하면 거의 80%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사례를 가져왔는데, 시가 5억짜리 아파트를 만약에 매수한다고 가정합시다. 일단 다주택자부터 제가 먼저 볼게요. 자, 실거래가 5억이고요. 다주택 3개를 가지고 있고 혹은 법인으로 샀을 때는, 법인인 경우에는 다주택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이때 양도차익은 1억 정도 났다고 합시다. 이 3주택의 공시가를 다 더했을 때 10억이라고 가정해보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경비가 3천이라고 가정하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 이제 세부담 상한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세부담 상한이 없다고 가정해보면은, 만약에 이 대책을 모르고 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취득세가 6천만 원이 나오는 거죠. 일단 6천만 원을 먼저 내서 가격이 5억 6천으로 이제 뛰는 거죠. 3번 주택이랑 1, 2, 3번 다 더했을 때 공시가격이 10억이라고 했을 때 보유세만 한 2천 정도 넘게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이 보유세는 재산세 그리고 세부담 상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좀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2년 있다가 기본세율을 아무리 받아서 판다고 했을 때 3주택 중과 들어가면은 72%이기 때문에 계산이 좀 틀렸네요. 양도 차익, 양도세가 5천이 아니라 거의 한 6, 7천 나오겠네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했을 때 1억 4천 정도, 1억 4천 정도 내가 세금 내는 거예요. 1억 벌었는데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겠죠? 자, 그 다음 법인을 볼까요? 법인은 주택수가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취득세 곧바로 6천만 원이 들어가고 6억 공제 금액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세부담 상한이 없기 때문에 공시가격 1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6억을 안 빼줘요. 그래서 공시가 10억이 전체 과표가 되고 공정시작가액 비율을 제가 무시하고 여기에 6% 곱하면은 6천만 원 곧바로 세금 나오겠죠. 자, 여기에서 양도차익 1억이 났고 법인 경비 3천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7천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내고 추가 법인세 내면은 2,700 정도가 나옵니다. 세금 얼마 나오죠? 얘는 1억 4,700 정도가 나와요. 거의 한 1억 5천 정도 나오죠. 세부담 정도만 봤을 때는 이 정도 금액이 나온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주택임대 사업자 쪽도 봐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슈가 있어요. 이분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수가 전국에 한 150만, 160만 채가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임대차 시장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되는데, 단기 임대와 아파트 장기 임대는 8년짜리가 폐지가 됐어요. 자, 4년짜리 민간 단기가 없어졌고, 장기 임대 8년은 남아있는데 아파트로 등록하는 경우는 이제 임대 사업자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해야 된다? 빌라나 다가구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규 등록 및 기존의 4년짜리 단기를 장기로 전환하는 거 이제 안 되고요. 향후 내가 신규로 등록하고 싶다. 아파트 말고. 그러면은 아마 10년 이상으로 해야지 의무 임대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가 되면은 자동 말소가 돼요. 자동 말소. 이게 이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꽤 문제가 되는 게, 주택임대 사업자가 지방세하고 국세 양쪽의 요건을 다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 기준은 지방세, 즉 지자체 위주로 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쪽 기준은 4년 아니면 8년이거든요. 근데 국세, 세무서에서는 5년 아니면 8년이에요. 자, 그래서 민간 등에 4년 했던 사람이 4년이 지나고 나서 이게 말소가 돼버리면은 5년을 안 채웠기 때문에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 등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다행히 여기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등록임대사업자 자발적 등록 말소 기회 부여했다고 하는데 의무임대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3천만 원은 안 해주겠다, 안 받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혹하셔서 등록 말소를 하는 경우라면은 그동안 받았던 종부세합산 배제 혜택 토해내셔야 되고, 양도세 중과 배제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다면은 이것도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중앙일보의 7월 12일자 기사인데, 임대사업자 그나마 살았다. 5년 요건 못 채워도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국토부 관계자는 세제 혜택과 관련한 기술적인 세부 내용은 관계부처 간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7월 중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부처 간에 좀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대책이 710 대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시점에도 추가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자, 710 정책을 좀 리뷰를 해볼게요. 자, 주택거래 모든 단계에서 과세가 강화됐어요. 주택임대 사업자하고 법인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주 강력한 대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다주택자들은 단순히 버티는 거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된다. 특히 법인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개인은 이거를 이용하실 때 합산과세나 징여 등을 보셔야 되고, 법인은 단기간 집중 정리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영상으로 제가 상세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가급적 팩트, 사실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갖고 있는 포지션이 다 다르실 거예요. 무주택자도 계실 테고 1주택자도 계실 거고 다주택자분들도 계실 거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는 저희가 다음 영상, 추가 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본인에게 맞는 내용으로 취사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추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